여러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밤마다 무슨 고민을 할까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걱정이다? 아니요. 그의 진짜 공포는 바로 TSMC 그 자체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아주 기형적인 구조예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설계를 기가 막히게 해도 TSMC가 미안, 우리 공장 꽉 차서 너네 칩 못 만들어줘 라고 하면 젠슨 황도 손가락 빨아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TSMC 공장 앞에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건물들이 번호표 뽑고 1년씩 기다리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패키징 병목 현상 때문이죠. 삼성전자? 안타깝게도 아직은 대안이 못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등 맞아요. 하지만 칩을 예쁘게 포장하고 연결하는 패키징 싸움에서 TSMC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반도체 역사상 가장 통쾌한 대반전의 사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굴욕을 갚아주기 위해 그동안 칼을 갈며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가 드디어 실험실 문을 박차고 나오고 있거든요. TSMC가 자랑하는 그 철옹성 같은 기술을 마치 피처폰 시절의 버튼 키보드처럼 순식간에 구시대 유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그냥 기판 재료를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해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재료를 바꾸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반도체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건물을 짓는 집안 자체를 갈아엎는 혁명입니다. 오늘 경제 편의점에서는 이 투명한 유리 조각 하나가 어떻게 700조 원짜리 TSMC 제국을 흔들 수 있는지 그 기술적 비밀을 아주 집요하고 재미있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비유로 시작해보죠. 여러분이 페라리라는 슈퍼카를 샀습니다. 이게 바로 AI 반도체 칩이에요. 천마력의 힘을 냅니다. 그런데 이 페라리를 울퉁불퉁한 시골 비포장도로에서 몬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타이어 다 터지고 차체 다 망가지겠죠? 여기서 이 비포장도로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플라스틱 유기기판입니다. 플라스틱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전기가 흐르는 게, 즉 회로를 미세하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좁고 거치니까 데이터들이 꽉 막혀서 거북이 걸음을 하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열입니다. AI 칩은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으면서 뜨거운 열을 뿜어냅니다. 플라스틱 쟁반 위에 뜨거운 냄비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쟁반이 휘어버립니다. 반도체에서는 이걸 전문용어로 워페이지, 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기판이 열을 못 이겨서 오징어처럼 휘어버리면 그 위에 기껏 쌓아 올린 수백만 원짜리 AI 칩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끊어집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도로를 유리로 싹 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는 태생적으로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순식간에 매끈한 아우토반으로 바뀌는 겁니다. 표면이 매끄러우니까 회로를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촘촘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니까 데이터들이 쌩쌩 달릴 수 있겠죠? 더 놀라운 건 강도입니다. 유리는 열을 받아도 절대 휘지 않습니다. 돌처럼 단단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 AI 칩을 10층, 20층 높게 쌓아도 끄떡없습니다. 이걸 수치로 증명해 볼까요? SK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유리로 바꾸는 순간 데이터 처리 속도는 40%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무려 50%나 줄어듭니다. 여러분, 반도체 업계에서 성능 40% 양상은 1년이 아니라 3년치 기술 격차를 한 번에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TSMC가 긴장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간 유통 마진의 삭제입니다. 지금 TSMC가 엔비디아 칩을 만들 때 쓰는 코어스라는 기술을 햄버거에 비유해 볼게요. 맨 밑에 플라스틱 빵이 있습니다. 근데 빵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그 위에 비싼 패티, AI 칩을 바로 올리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TSMC는 그 사이에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아주 비싸고 평평한 접시를 하나 더 끼워 넣습니다. 이 실리콘 접시가 TSMC 기술의 핵심이자 돈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접시가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햄버거가 너무 두꺼워집니다. 신호가 접시를 통과하느라 시간도 걸리고요. 그런데 유리기판이 등장하면 유리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평평하다고 했죠. 굳이 비싼 실리콘 접시를 중간에 끼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리 위에 바로 칩을 올리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인터포저 삭제 시나리오입니다. 중간 단계가 사라지니 패키지 두께는 20% 이상 얇아지고
데이터 이동 거리는 짧아지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TSMC가 자랑하는 그 비싼 기술이 하루아침에 굳이 왜 써? 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글로벌 빅테크들이 눈이 뒤집힐 수밖에요. 야, TSMC한테 비싼 돈 주고 줄 서지 말고 한국 애들이 만든다는 유리기판 가져와봐. 가장 다급한 건 AMD입니다. 만년 2등 AMD의 리사수 CEO는 이 판을 뒤집기 위해 한국의 SKC, 앱솔릭스와 손을 잡고 이미 비밀리에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텔? 얘네는 더 독합니다. 아예 10년 전부터 우리는 유리에 올인한다고 선언하고 1조 원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칩을 유리 위로 올리겠다는 로드맵까지 발표했죠. 심지어 TSMC 발악인 엔비디아조차도 최근 유리기판 기술을 검토하겠다며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아직 이걸 제대로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못 파는, 말 그대로 공급자 우위의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왜 하필 대한민국일까요? TSMC는 기존 실리콘 공정에 수백조 원을 투자해놨습니다. 덩치가 너무 커서 하루아침에 유리로 못 바꿉니다. 자기 살을 깎아먹는 일이니까요. 바로 이 틈새를 노린 게 삼성과 SK입니다. 어차피 실리콘으로는 쟤네 못 이긴다. 우리는 아예 판을 갈아엎자. 이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리기판 전용 공장을 짓고 시제품을 찍어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나 가장 빠릅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반도체 패권이 대만에서 한국으로 다시 넘어올 수도 있는 거대한 머니무브의 시작점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정확히 어떤 기업이 이 노다지를 캐내 곡괭이를 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유리기판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기업은 딱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유리를 직접 기판으로 만드는 회사. 둘째, 그 유리에 구멍을 뚫는 장비 회사. 셋째, 유리를 공급하는 소재 회사. 저는 오늘 여기서 뜬구름 잡는 소리 다 빼고 지금 당장 실체가 있고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핵심 종목 3개를 아주 깊게 파헤쳐 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첫 번째 기업.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땅에 유리기판 전용 공장을 다 짓고 고객사 테스트까지 끝내가고 있는 압도적 1등입니다. 바로 SKC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죠. 많은 분들이 SKC 하면 2차 전지, 동방 만드는 회사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제는 인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SKC는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대장주입니다. 제가 왜 SKC를 첫 번째로 꼽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속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선점 효과입니다. 남들다 계획표 짤 때 SKC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1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냥 건물만 지은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주는 반도체 보조금, 칩스법 지원금까지 확정받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래, 너네 기술 진짜니까 우리 세금 줄게. 여기서 만들어. 라고 보증을 서준 셈이죠. 둘째, 확실한 뒷배입니다. SKC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큰형님 AMD가 SKC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AMD가 SKC 앱솔릭스 공장에서 만든 시제품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아주 좋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합니다. 늦어도 2026년 초에는 세계 최초로 양산 제품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 이거 주가에 얼마나 큰 폭발력을 주는지 다들 아시죠? 셋째, 그룹 차원의 올인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든든한 형제가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메모리, 거기에 SKC가 만드는 유리기판이 합쳐진다. 상상만 해도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SKC 다 좋은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바로 수율입니다. 유리가 뭡니까? 잘 깨지죠? 이 얇은 유리에 수만 개의 구멍을 뚫고 회로를 그려야 하는데 만드는 도중에 와장창 깨지면 그게 다 돈 날리는 거거든요. 지금 SKC가 이 수율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 70%, 80%까지 끌어올리느냐가 주가 폭등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를 보실 때 SKC 공장 완공 이런 뉴스보다 SKC 수율 확보, 고객사 양산 테스트 통과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지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뉴스가 뜨는 날이 바로 본격적인 슈팅이 나오는 날일 테니까요. 자, SKC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삼봉장이라면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뒤에서 거대한 군단을 이끌고 오는 묵직한 본대입니다.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SKC가 제일 빠르다며
그럼 삼성전기는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팩트만 보면 양산 시점은 SKC보다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에는 SKC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절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캡티브 마켓, 즉 집토끼입니다. 삼성전기 뒤에는 누가 있죠? 바로 형님인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TSMC에 뺏긴 파운드리 점유율을 되찾아오기 위해 눈이 뒤집힌 상태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조건 패키징 기술을 혁신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유리기판입니다. 삼성전자가 남의 집인 SKC 물건을 쓸까요? 급하면 쓰겠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을 최우선으로 채택해서 최적화를 시킬 겁니다. 게다가 삼성그룹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세계 최고의 유리 가공 기술을 가진 회사가 또 있죠. 기판 만드는 삼성전기, 유리 잘 다루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칩 만드는 삼성전자. 이 삼각편대가 뭉치면 기술 개발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는 이미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일본의 소재 괴물 기업인 스미토모와 합작법인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늦을 생각이 없다. 돈과 기술을 쏟아부어서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대반격 시나리오를 믿으신다면 삼성전기는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가야 할 중심 타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판을 직접 만드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고수들은 주인공만 보지 않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보다 그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지겹도록 들으셨죠? 지금 유리기판 시장에도 이 곡괭이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기든 SKC가 이기든 아니면 인텔이 이기든 상관없어요. 누가 이기든 간에 무조건 이 회사의 장기를 써야만 유리기판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추천 종목 바로 피롭틱스입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유리기판이 왜 만들기 어려운지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리창에 드릴로 구멍 뚫어 보셨나요? 윙 하는 순간 쩍 하고 금 가고 깨지죠. 유리기판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유리에 수십만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TGV, 유리관통 정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TGV야말로 유리기판 공정의 심장이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냥 뚫으면 다 깨지니까 아주 특수한 레이저 기술이 필요한데, 피롭틱스가 바로 이 TGV 전용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더 매력적인 이유는 이미 레퍼런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삼성전기 같은 대기업에 장비를 납품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장을 증설하면 증설할수록 피롭틱스의 장비 주문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기판 제조사들은 수율 잡느라 피가 마르겠지만 장비사는 장비만 납품하면 현금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앞서 말한 대기업들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테마가 불붙으면 주가 상승 탄력이 훨씬 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변동성은 감수해야겠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피롭틱스는 반드시 공부해야 할 1순위 종목입니다. 정리해볼까요?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놈을 잡고 싶다? SKC. 삼성의 뒷심과 안정성을 믿는다? 삼성전기.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시장 성장 자체에 베팅하겠다? 피롭틱스. 이렇게 세 종목을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조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야, 그거 2026년, 2027년이나 돼야 양산된다며. 그럼 아직 한참 남았네. 나중에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식은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직전, 바로 지금이 가장 뜨거운 구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반도체 장비나 소재 주는 공장이 다 지어지고 기계가 돌아가고 뉴스에 대박 실적이 뜨는 순간 이미 주가는 천장일 확률이 99%입니다. 왜냐고요? 주가는 꿈을 삼반영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대감의 사이클에 올라타야 합니다. 유리기판의 타임라인을 아주 냉정하게 뜯어드릴게요. 기업들이 말하는 양산 목표가 2026년에서 2027년이죠. 그렇다면 주가가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양산 직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상반기부터 쏟아질 뉴스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A사, 품질 테스트 통과, B사,
공급 계약 임박. 이런 기사 한 줄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10%, 20%씩 요동칠 겁니다. 남들이 뉴스 보고 허겁지겁 들어올 때 우리는 여유롭게 웃으면서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아직 대중들이 유리기판? 그게 뭔데? 깨지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할 때, 그리고 관련주들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가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잠깐, 무작정 사라고 등 떠미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리스크 이야기를 아주 맵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안 듣고 투자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첫 번째 리스크, 수율의 함정입니다. 아까 유리기판이 만들기 어렵다고 했죠? 만약에 SKC나 삼성전기가 열심히 공장을 돌렸는데 100장을 만들어서 50장이 깨져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률이 높으면 가격이 비싸지고, 가격이 비싸면 엔비디아나 AMD가 야,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그냥 옛날 거 쓸래? 하고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마존 테스트가 조금 지연된다는 루머가 돌면서 관련주가 출렁인 적이 있죠. 이게 바로 기술의 난이도 때문입니다. 유리에 구멍 뚫는 TGV 기술,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양산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뒤로 또 2028년으로 밀린다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실망 매물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해요. 두 번째 리스크, 표준 전쟁입니다. 지금 인텔, 삼성, SKC가 각자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비디오 테이프 시장에서 VHS와 베타가 싸웠던 것처럼요. 만약 삼성이 미는 규격이 아니라 인텔이 미는 규격이 국제 표준이 되어버리면 삼성전기에 납품하는 소부장 기업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정지의 편의점 구독자님들을 위한 구체적인 3단계 행동 강령입니다. 1단계, 포트폴리오 비중은 10 플러스 칩 전략으로 간다. 유리기판은 확실한 미래지만 아직은 성장주 영역입니다. 전 재산을 몰빵하기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전체 계좌의 10%는 지금 당장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10%는 양산 테스트 통과라는 확실한 팩트가 뉴스에 뜨는 날 불타기를 하는 겁니다. 총 비중 20%를 넘기지 마세요. 이게 마음 편하게 끝까지 먹는 비결입니다. 2단계, 종목별로 진입 전략을 다르게 짠다. 공격수 SKC는 변동성이 큽니다. 주가가 5%, 10% 빠질 때마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모아가세요. 앱솔릭스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때 가장 크게 튈 종목입니다. 수비수 삼성전기는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얘는 적금 붙듯이 매달 월급날마다 기계적으로 사 모으세요.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되면 가장 묵직하게 우상향할 놈입니다. 그리고 피롭틱스 같은 장비주는 수주 공시를 노려야 합니다. 삼성이나 앱솔릭스가 장비 샀다는 뉴스가 뜨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그때 대응하는 트레이딩 감각이 조금 필요합니다. 3단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라. 지금 댓글 보면 유리기판 그거 되겠어?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바로 그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겁니다. 주변에서 야, 이제 진짜 유리가 대세래, 왜 컴퓨터에도 유리 들어갔대? 라는 말이 들리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야 할 매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 위기라고들 합니다. TSMC에 밀리고 중국에 쫓기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 기업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맨 땅에서 반도체 신화를 썼던 그 DNA가 이번 유리기판 전쟁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역전의 드라마가 쓰이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 편의점 가족 여러분이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SK가 목숨 걸고 준비하는 유리기판이라는 미래. 오늘 제가 드린 3가지 종목과 투자 시나리오 꼭 기억해 두셨다가 2026년, 2027년에 계좌 열어보고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돈이 되는 정보, 더 짜릿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편의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